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새누리당은 12.8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고, 또 새정치연합은 이 국정화 반대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론전에 좀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용과 형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존 역사 교과서에 그 편향적 기술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내용면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꼭 국정화를 이렇게 획일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형식의 문제에 좀 집중하면서 각자 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야당 지금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지역위원회별로 1인 시위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활발하게 뭐 홍보와 투쟁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지호 의원님처럼 18대 국회에서 저희가 이제 행안위 뭐 함께 하면서 굉장히 보수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계셨던 분이란 말씀이죠. 그런데도 신현님 같은 분도 국정화에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직 의원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 정치 관련 토론을 해보면 대다수의 그 전직 의원님들도 이 국정화에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과연 이 역사교과서 문제의 귀결이 국정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양식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야당이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여론조사가 어떤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한국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지금 전국적으로는 찬성이 36%, 반대가 47%로 일단 반대가 지금 찬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보면은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48%, 서울 같은 경우에도 53%, 뭐 충청, 대전, 세종 지역도 46%, 전라, 광주는 65%로 지금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강원, 제주는 좀 조사 사례가 50 정도 미만으로 저희가 좀 생략을 했고요. 이 같은 여론에 대해서 좀 여야 어떤 입장을 보이세요? 새누리당은 좀 뭐 아닌 말로 저 김성 대표가 내년 총선에 있어 유불리 생각했다면 이거 안 했을 거다. 좀 불리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냥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 하는데 사실 저 지금 수도권 말이죠. 저런 수치가 나오면요. 수도권 의원들은요. 정말 잠이 안 올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접하는 이제 그 여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역사 교과서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어떤 성취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뭐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고치자. 그 고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 국정화 교과서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교과서로 꼭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제일 피곤해지는 건요. 이게 이제 정치적 양극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대결이 되고. 그럼 정말 피곤해지는 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피곤해지는 거다. 그런데 이 정부 여당에서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제 해결책도 제시해야 돼요. 자기 얘기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해결책도 좀 제시하는 정치라는 게 결국 어떤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뭐 해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조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한국 정치는 보면요. 교과서 문제로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양상이라 가지고 국민들이 참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러면서 비판했던 이 새누리당 정권에서 과연 이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 라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검인정 교과서 10년 됐는데요. 그 교과서로 배웠던 우리 20, 30대 청년들 굉장히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특히 이제 민생 해결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할 이런 이 정권에서 이렇게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이 몰아가는 이런 국정화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여론에 뭐 개의치 않고 뭐 갈 길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거는 거짓말이죠.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표 많이 얻기 위해서 당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지난 뭐 재보궐선거에서는 반바지 입고 선거운동 나서고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뭐 표를 잃더라도 국정화는 가겠다?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행태이죠. 그리고 2년 전에 그렇게 반대하고 이 국정화가 문제 있다. 정답은 검민정 체계 강화다. 이렇게 얘기했던 여의도 연구원이나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의 입장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돌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중간 과정 생략 다 되고 작년 2월에 대통령이 한 말씀하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국정화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 27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도 국정교과서 문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교과서 보세요? 국정화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예. 근데 다음 달 이제 11월 5일에 이제 이 국정화 교과서 이거 행정 고시를 내버리면 사실상 이제 되돌이키기가 힘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진국도 어떻게 해왔나 이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더니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 하면요. 1990년대 미국에서도 역사 표준서를 하나 만들자 해갖고 이게 집필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달러짜리의 그 초상화 들어있는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뭐 빨갱이 소동을 벌인 메카시 그 이름은 19번이나 나오면서 그런 좀 진보적인 시각에서 기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표준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상원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거는 너무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너무 폄훼했다. 그래갖고 이거를 표준서로 채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상원에서 99대 1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게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지금 해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 기존의 어떤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같은 거 고쳐 나가도록 합심을 하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 그 국정화는 좀 보류를 하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왜 이걸 못 하는지 참 깝깝한 심정이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한국사 교과서 전체를 다 보면 네. 뭐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기운이라는 것은 뭐 사실 오류나 혹은 뭐 이 이념적 편향성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저도 과연 그런 기가 느껴지는지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주말 동안에 읽었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기운을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통령이 느끼시는 바가 다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교과서를 참 오랜만에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본 거죠. 저희는 국정교과서 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생기는 것 같은데 뒤쪽을 예. 보면은 이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인정 체계를 기준을 만들고 또 검인정을 해준 통과를 시켜준 이 교과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자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다 생략된 채로 국정화만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금 외국에 있는 한국 역사학자들이랄지 또 지금 국내 대부분의 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학생들도 우리는 다양한 이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통합하시겠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뭐 하여튼 여야가 좀 대승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얼마 전 있었던 청와대 오자 회동 뭐 대화를 해보자라고 만났지만 뭐 사실 더 갈등만 증폭시킨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핵심 기능이 어떤 조정하고 모아내는 건데 오히려 그냥 이거는요 결렬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요. 애초 합의를 위해서 진지한 노력이나 시도를 해보고 나서 그게 잘 안 됐을 때 결렬인데 애시당초 합의할 생각도 없이 뭐 여건 야건 청와대건 그렇게 해서 그냥 너는 네 얘기 떠들어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정말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당신들한테 좀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 모아보라고 이렇게 그 국내 대표를 뽑아줬는데 오히려 더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정치가 진짜 정치 본연의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그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 전체에 대한 하여간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예. 생각이 이제 뭐 본격적인 예산 정국인데 이 교과서 문제로 진짜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야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이 예비비 같은 거는 정말로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 또 충청권에 굉장히 이 고통이 극심화되고 있는데 예. 그 예비비를 그런 데 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국정화에 44억을 쓰겠다고 하니 야당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법을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정화를 위한 100조 원 다 깎겠다고 하니까 편법을 써서 지금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찌됐거나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은 통과는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포함해서 정말로 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 감시하고 또 깎을 것은 깎아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전국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